다들 내신 성적이 어땠는지 시원하게 밝히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어쨌거나 1등으로 졸업을 했어. 대단한 사람. 특이한 제도 중에 하나가 IQ 졸업이라고 있어. 그래서 조기 진학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IQ 시험을 재시험을 치는 친구들이 있어. 1학년 때 자유롭게 팀을 구성을 해서 자유연구를 진행을 하고 직접 대학 교수님들을 섭외를 해서 일주일 동안 교실에 가서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내야 돼.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샵 민주입니다. 오늘 지금 저와 함께 많은 분들이 나와 주셨는데요. 저는 영재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다양한 특목고를 졸업하신 분들과 함께 고등학교 생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각자 자기소개를 먼저 해주시겠어요? 저는 경남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치의학과 2학번으로 재학 중인 박효창이라고 합니다. 저는 용인외대부고를 졸업하고 현재 의예과 2학번으로 재학 중인 이승호라고 합니다. 저는 인천의료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경영학과 2학번 재학 중인 찬시은입니다. 어릴 때부터 수과학을 좋아하긴 했고 중학교 1학년 때 한국과학영재학교를 붙어서 간 친구가 있어서 나도 중학교 2학년 때 영재학교를 한번 써보게 됐고 운이 좋게 붙어서 다른 학교를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영재학교에 갔던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막 별로 공부에 관심이 없다가 도서관에서 약간 뭐 내일은 실험왕 뭐 이런 책 같은 걸 보게 됐고 그때 이후로 약간 과학이랑 실험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영재원을 많이 다녔던 것 같아. 그때 영재원 다니면서 막 수학, 과학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고 그때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약간 교수님들이랑 뭐 얘기하다 보면 영재학교, 뭐 과학고등학교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에는 과학고등학교로 오게 된 것 같아. 중학교를 다닐 때 이제 아무래도 조별과제 같은 걸 할 때가 종종 있잖아. 물론 막 되게 의지랑 열정이 넘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다 보니까 뭔가 나랑 마음이 맞는 친구를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 고등학교에 가서는 좀 더 꿈이 명확한 사람들이랑 같이 함께 하면서 좀 많은 걸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다가 이제 용인 외대부고를 꿈꾸게 됐던 것 같아. 나는 일단 이 라인업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난 내가 중학교 때까지 이과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한 번 수학이 B가 나오는 경우가 생겨버려서 문과를 진학하게 되었고 나는 일단 중학교 때 배웠던 생활 중국어가 정말 재밌었던 경험이 있어서 인천외고를 선택하게 되었어. 그럼 전공도 중국어를 했던 거야? 맞아. 중국어 잘하겠네. 내신용으로 열심히 공부하긴 했어. 그리고 나는 일단 중학교 때부터 계속 경영학과를 오고 싶었는데 외고에는 문과 친구들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문과 친구들과 수학을 경쟁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 되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치? 나 좀 제2인간이어가지고. 난 중학교 때 저런 생각 안 해. 일단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졸업을 해서 정확한 중학교 석차는 모르는 상태였거든. 그냥 중1 때부터 반에서 1등은 항상 했던 것 같아. 뭔가 영재학교가 뭐 정말 천재들만 가는 학교라는 그 인식이 너무 강했단 말이야. 학원을 가도 정말 그 학년에서 제일 유명하고 거의 잘하는 선배들만 가고 막 올림피아드 상 기본으로 막 되게 있고 그러신 분들이 많이 가서 그 선배들의 반만이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올림피아드를 중학교 때 준비하면서 수학과학에 대해서 좀 더 재미를 좀 더 붙이게 된 것 같아. 영재학교 입시 같은 경우에는 1차가 서류고 2차가 시험을 보고 3차도 면접인데 약간 시험을 구술로 얘기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서류가 통과가 되면 2차 시험이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다들 생각을 해서 나도 그 시험을 위주로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 일단 과학고등학교를 들어가려면 중학교 때 내신을 보고 또 생기부도 보잖아. 항상 시험 기간에는 항상 벼락치기를 했었어. 막 애들끼리 3일 챌린지, 5일 챌린지 그런 거 막 밤새고 했었는데 벼락치기를 해도 이제 3년 동안은 총해서 한 전교 4등 정도로 졸업을 했었던 것 같아. 선생님들 뭐 행동특기상 그런 것들 적으시니까 주말마다 봉사도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책 읽고 독후감도 엄청 자주 그리고 많이 썼던 것 같아. 나는 중학교 때는 아까 말했던 그 수학 B 말고는 다 A로 졸업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외고를 가기로 결심한 이후부터는 영어 책을 원서로 읽는 연습을 좀 했어. 그리고 연서로 읽는 연습 플러스 영어 신문 기사를 좀 읽음으로써 외고에서 나오는 외부 지문 시험 문제에 대한 대비를 좀 혼자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나는 외고를 가겠다고 급하게 결심한 사람이라서 중국어 학원에서 회화 연습을 좀 많이 했어. 왜냐면 외고에서는 수행평가 비중이 엄청 크거든? 근데 그 수행평가 비중이 보통 다 원어민 선생님과 얘기하는 대화를 평가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좀 고득점을 받고 싶어서 회화 위주로 방학 때 연습을 해갔던 것 같아. 그럼 합격이 정해지기 전에도 외고 내신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네? 맞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내가 붙을 거라는 거. 솔직히?
내신을 잘 받으려고 노력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1등으로 중학교를 졸업을 했고, 대신에 이제 자소서랑 뭐 면접 그런 거는 중3 한 여름방학 때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 따로 특별한 준비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중학교 때 내가 하고 싶은 뭐 진로 관련된 활동이나 뭐 그냥 내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좀 탐구하고 싶은 거나 읽고 싶은 책 읽으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자소서에 잘 녹아 들어갔고, 그래서 외대부고를 합격한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 다들 내신 성적이 어땠는지 시원하게 밝히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나는 한 평균 정도만 항상 유지를 했던 것 같아. 우린 학점 4.3 만점의 학점이었기 때문에 나는 3.81 정도로 졸업을 했고, 약간 수학은 한 3.9 정도로 조금 더 높았는데 국어 영어에서 약간 사고가 있었거든. 우리 전교생이 한 90명 정도인데 등수로 따지면 40등대 정도로 졸업을 했어. 우리는 영재학교랑 다르게 내신 점수로 운영을 해가지고 나는 총 합쳐가지고 3.14 내신으로 졸업을 했고, 나도 민주랑 똑같이 이제 국어 영어 빼면 이제 좀 그런 식이었고, 하이든가요? 그리고 우리도 3.14가 한 11등 정도 되는 성적이라서 11등 정도로 졸업을 했었어. 전교생 100명 정도. 나는 이제 고등학교 3년 합쳐서 수시 기준으로 했을 때 1.41로 졸업을 했어. 전교에서 그럼 몇 등 정도 됐던 거야? 보통 일반고에서는 뭐 1등이 막 1.01, 막 1.1 막 이러잖아. 자사고는 나눠 먹기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등급이 좀 더 낮아서 어쨌거나 1등으로 졸업을 했어. 대단한 사람. 와, 1등. 이게 문제가 각 과목별로 덕후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다른 과목은 잘 못하는데 이 과목은 무조건 만점을 받는 애들이 과목마다 숨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걔네가 1등급을 다 가져가 버려서 올 1등급을 받는 게 엄청 어려워. 나는 사실 서울권 외고는 아니어서 경쟁이 엄청 막 치열하진 않았어. 그래서 나는 1.5 정도로 졸업했어. 그래도 1점대인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야, 고마워. 우리는 과학고인 만큼 일반고들이랑 다르게 좀 수학 과학 비중이 굉장히 높았거든. 특히 수학이 6단위일 정도로 다른 과목들은 뭐 2, 3단위인데 수학만 한 학년에 이제 선생님 3분이 각각 담당하실 정도로 수학 비중이 엄청 높았어. 영재학교가 과학고보다 훨씬 과학 중점인 건 맞고, 근데 우린 단위수 자체는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았어. 수학도 3단이고 물화생지도 다 각각 3단이고 뭐 국어 영어도 다 3단이고 약간 그런 식이었는데, 근데 우리는 수물화생지가 다 3분씩 들었어. 1학년 때 그냥 고등교육과정을 다 끝내거든. 수물화생지를 무조건 필수로 다 들어야 되고, 그게 보통 원투 과정을 끝내는데 간혹 선생님들에 따라서 일반 과정까지 다 끌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 2학년 때부터 우리가 직접 수강 신청을 한단 말이야. 보통 자신이 관심이 있는 과목에 따라서 수강 신청을 해서 대학 과정을 한 번 더 배우는 거지. 근데 그때는 좀 더 깊이 뭔가 미분 그런 내용도 다 나오고, 영어로 AP 과정을 배워. 영어 원서로 수업을 하고 시험도 영어로 나오거든.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기 졸업이 있잖아. 그 조기 졸업 같은 경우에는 2학년 2학기 내신이 반영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학교는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수학 고등교육과정 다 끝내고 뭐 미적 확통 기하까지 다 끝내고, 거기다 더해서 행렬 벡터 복소 편면이 있거든. 그것까지 끝내야 되는 게 2학년 1학기야. 그리고 과학도 무조건 4과목 모두 원투 다 해야 되고, 일반 물리, 일반 생물학, 일반 화학까지 2학년 1학기 때 다 끝내놔야 돼. 그래서 보통 1학년 1학기 때 모든 과학 과목의 원투가 끝나. 그리고 이제 조기 졸업하는 친구들이랑 3학년 가는 친구들이랑 반이 나뉘거든. 진급반이랑 진학반으로 나뉘어가지고, 진학반 친구들은 조기 졸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이랑 그런 구술 뭐 그런 걸 대비를 하는 반이 되고, 3학년에 남는 친구들은 그때 아마 대학 물리학 뭐 일반 화학 생물학 한 바퀴 더 돌리거나 AP를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 전교 3, 40등 안에는 들어야 조기 졸업을 시켜주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3학년에 나와. 그 비율이 정해져 있지. 20등 안에는 들어야 조기 졸업이라고 하고, 20등 밖에서 40등까지인 친구들은 조기 진학이라 해. 그래서 조기 졸업은 졸업을 하면 졸업장이 나오는데, 조기 진학은 졸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대학교를 가. 특이한 제도 중에 하나가 IQ 졸업이라고 있어. 우리가 1학년 때 단체로 경상대학교에 가가지고 시험을 치거든. 나는 뭐 141인가 그렇게 나왔었고, 아는 친구들이 제일 높았던 애가 156인가 그랬는데, 우리가 IQ가 140이 넘어야 이제 조기 진학하는 친구들 한해서는 조기 졸업이 가능해. 그래서 조기 진학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IQ 시험을 재시험을 치는 친구들이 있어. 재시험도 돼? 140을 못 넘기면 할 때까지 밀어붙인다는 마인드로 한 3번 쳐가지고 140 넘기고 나간 친구도 있고, 좀 케이스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신기하다. 듣기로는 IQ 시험도 여러 번 치면 점점 그게 맞아. 오르는 거야. 왜냐하면 진짜? 유형이 비슷해. 그 점점 익숙한 배우는구나. 유형이 나오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를 하도 못하다 보니까 뭐
어떤 단어를 꺼내고 뭐 뜻을 말하라고 하거든. IQ 테스트를 치면 결과 표지가 뭐 육각형으로 나와. 그럼 뭐 연산 능력 이렇게 막 육각형 뚫고 있는데 언어 능력 막 들어가. 찌그러진 육각형. 근데 뭐 기출 공부하면 또 다시 기출, IQ 기출. 그런 거 약간 해가지고 애들이 재시험 쳐가지고 졸업을 하더라고. 수학 단위수가 6단위수라고 했잖아. 우리도 중국어가 6단위수였어. 그래서 매일매일 중국어를 했었어야 됐고 한국인 선생님과 중국인 선생님 이렇게 두 분이 계시는데 일단 중국어 선생님께 직접 배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인들의 본토 발음 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어서 장점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살짝 단점이 생겨. 중국에서 태어난 친구들도 있고 중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도 있고 중국에서 중학교까지 하다 온 친구들도 있어. 그리고 심지어 중국인들도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1등급이 내가 기억하기로는 3명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그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 외고에서 살아남기 힘든 얘기가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이론적으로 정말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맞아. 근데 사실 아까 그렇게 내가 좀 겁을 준 것 같은데 이제 중국인 친구들이나 중국에 살다 온 친구들은 살짝 사투리를 발음을 해서 시행평가에서 깎인다든지 아니면 문법 문제를 틀린다든지 살짝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점을 내가 노려서 열심히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 1등급에. 너희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봤을 때 외대부고가 진짜 짬뽕인 것 같아. 일단 외대부고가 원래 용인 외고라는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였거든. 아무래도 이제 외고 시절에 뽑았던, 그러니까 채용했던 선생님들이 그분들이 갑자기 자사고로 전환된다고 이렇게 나가세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2외국어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 우리가 이제 제2외국어가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스페인어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처음에 입학할 때 면접 점수를 가지고 그거를 본인의 지망대로 배정을 해줘. 1학년 때 영어랑 비슷한 단위수로 제2외국어를 배우게 돼. 1학년 때는 상대평가, 2학년 때는 절대평가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중국인이 있다고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 맞아. 우리도 있었어. 내가 중국어 반이었거든. 중국어 반이었는데 중국에서 태어나서 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인가 그래. 살다가 온 친구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걔는 중국어를 완전 잘해서 그 중국어 선생님이랑 프리토킹을 해. 맞아. 그러니까 너무하다. 근데 1등급이 2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걔는 일단 고정 1등급인 거야. 이제 그래서 굉장히 계속 등급 경쟁이 치열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과거에서 따온 것 중에 어떤 게 있는 거 같냐면 일단 우리도 수학이 단위수가 엄청 높아서 일반고에 비해서는 되게 빨리 진도를 나가는 편이야. 1학년 때는 그냥 수상수화 하는 건 똑같은데 이제 2학년 때 한 학기의 수원 수투를 끝내고 2학년 2학기 때 미적 확통을 보고 이제 3학년 1학기 때 기하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우리가 트랙이 총 3개가 있어. 처음에 이제 입학을 할 때 결정을 하게 되는데 문과 트랙, 우리는 인문 트랙이라고 부르고 이과 트랙은 자연 트랙이라고 부르고 마지막으로 국제 트랙이 있어. 국제 트랙은 아예 건물이 달라. 걔네들은 그냥 3년 내내 그냥 국제고처럼 AP 듣고 GPA 신경 쓰면서 막 그 계속 비교과 활동하고 밖에 대회 활동해서 뭐 대회 같은 거 나가 상 받아오고 스포츠 엄청 열심히 하고 악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고 국내 트랙은 그냥 일반고처럼 내신 경쟁하고 그러면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생각보다 국내 트랙이랑 국제 트랙이 서로 접점이 잘 없어. 연구 활동도 보면 1학년 때 자유롭게 팀을 구성을 해서 자유연구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1학년 여름방학 때 직접 대학 교수님들을 섭외를 해서 일주일 동안 그 연구실에 가서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내야 돼. 섭외 실패하면 어떡해? 어떻게든 해야 돼. 그래서 지인분들이 있으면 편하겠지만 없는 경우엔 정말 그냥 인터넷 찾아보고 메일로 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섭외하는데 진짜 공을 많이 들여야 돼. 근데 영재학교는 전국구니까 지역별로 팀을 짜서 보통 현장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이게 1학년 때랑 2학년 완전 별개거든. 그래서 1학년 때 저 연구가 끝나도 2학년 때 완전 새로운 연구를 하나 더 진행해야 되는 그런 시기고 조기 졸업이 없기 때문에 보통 다 3학년까지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졸업 연구도 해야 돼. 졸업 논문을 써서 내야 되거든. 우리는 R&E라고 하는 그 연구 활동이 있는데 R&E가 아마 Research and Education 그거 줄임말이거든. 연구를 하기 전에 우리는 영재학급을 배치를 하거든. 각각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정보과학, 그리고 마지막 수학, 그리고 통합과학까지 총 7개 영재학급이 운영이 되고 있어. 그럼 한 조에 한 3명에서 4명 정도 배치가 되고 그 영재학급 내에서 이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는 건데 영재학급을 배정받으려면 일단 학기 초에 1학년 때 들어오자마자 지망을 받아. 1지망, 2지망, 3지망을 받아가지고 담임 선생님들은 그걸 받고
한 그 다음 주에 바로 영재학급 배정 시험을 쳐. 수학, 과학 시험을 치고 나 같은 경우에는 물리 영재학급을 바랬거든. 그래서 물리 영재학급에서 난 이런 연구 주제를 한번 다뤄보고 싶다 하는 거를 예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돼. 거기서 수기로 다 작성을 해야 돼. 그거를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평가를 내리고 등수를 매겨. 그래서 거기서 아마 10몇 명인가 커트라인을 재가지고 거기서 딱 자르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2, 3지망 좀 비어있는 공석에다가 애들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운영이 됐었어. 일주일에 한 타이밍은 꼭 R&D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는 무조건 연구실로 가서 컴퓨터 두드리고 뭐 실험하면서 연구 활동을 진행을 했어야 됐고 1년 동안 그렇게 연구를 한 걸 바탕으로 연말에 한 11월? 한 딱 이맘때쯤에 연구 활동 발표회를 해. 학교 선생님들이랑 주변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발표하는 걸 듣고 그거 바탕으로 피드백을 해주셔. 나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했던 연구 주제가 2학년 때까지 쭉 이어졌고 전국과학전람회도 나가가지고 거기서 상도 타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었어. 우리 학교도 정말 전람회, R&E 참여 많이 하고 그냥 교내 연구 대회도 많고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 이런 정말 큰 연구 대회들도 많거든. 그래서 거기서도 다들 한두 번씩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졸업할 때까지 보통 5개 정도는 연구를 하고 나가는 것 같아. 공부만 하기도 바쁜데 연구까지. 수업이 끝나고 나면 우린 다 기숙사니까 저녁 먹고부터 거의 연구실에 틀어박혀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럼 학교에 실험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야? 응, 학교에 연구동이 아예 따로 있어. 실험실만 있는. 연구동이 연구 있어? 동이 있어? 연구. 대학교 아니야? 우리는 그냥 실험실만 따로 있었어. 우리 이제 1학년 때 딱 입학을 하게 되면 1년 내내 유리프랑 소디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유레카 리서치 프로젝트 줄여가지고 유리프라고 하고 소크라틱 디베이트 포럼 이래가지고 소디포라고 하는데 그게 유리프는 한마디로 수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소디포는 이제 문과 친구들을 위한 독서 토론 프로그램이야. 근데 이과든 문과든 상관없이 둘 다 하긴 해야 되거든. 유리프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열심히 주제를 정해서 연구를 해서 마지막에 보고서를 내야 되고 소디포도 마찬가지로 책을 선정해서 그걸 읽고 열심히 1년 동안 독서 토론을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고서로 작성해서 내야 돼. 2학년 2학기로 올라가게 되면 과제 연구 기초라고 해가지고 연구 과목이 또 있어. 과제 연구 기초가 선택이라서 수시로 대학을 갈 친구들만 선택을 하게 되고 본인이 정시로 가거나 아니면 뭐 본인이 생기부 관리에 크게 그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 보통 선택을 안 하기도 해. 그래서 과제 연구 기초를 2학년 2학기 때 하고 나면은 3학년 1학기에 창의적 문제 해결 기법이라고 연구 과목이 또 있어. 결국에는 이제 이과생이라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이제 물론 과목 이름은 계속 바뀌지만 쭉 연구를 하게 된다. 맞아. 나 때는 시전하게 되지만 나 때는 그런 건 없었는데 이제 내 후배들은 아마 지금 코딩도 배우고 되게 신기한 과목들을 새로 많이 배운다고 알고 있어. 우리는 2학년 때 원서로 수업을 꼭 해야 되거든. 그래서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책각 혹시 읽어봤어? 뭐? 그 책을 이제 영어로 원서로 수업하는 경험을 했었어. 보통 이제 다른 학교는 영어 시험 범위가 모의고사나 수능 이런 지문들을 한다고 많이 들었는데 이제 원서로 내신을 시험하는 건 나도 처음이었어서 되게 신기한 경험으로 남아있어. 우리 학교도 원서로 영어 수업을 했었어. 우리는 무슨 거 정의란 있었어?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을 좋아하네 전반적으로. 그거랑 군주론인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애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달달 외우고 쌤이 이걸 할 때마다 그냥 애들끼리 팔든? 오케이 그냥 넘어가고 그냥 그랬던 기억밖에 없어. 이렇게 지금 오늘 여러 형태의 고등학교 사람들이 모였잖아. 지금까지는 학교 수업이나 그런 공부 관련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이 다음 회차부터는 학교 분위기나 시설 그리고 막 썰 같은 거 위주로 얘기를 해볼 테니까 다음 회차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 학년에 우린 남녀 성비가 비슷하다 보니까 커플이 40쌍씩 있고 그랬어. 근데 이제 우리 학교 연애 금지야. 조선시대야? 남녀 출세 금지법. 그래서 남녀가 같은 공간에 있으려면 항상 3명 이상 있어야 되는 거야.